2023년 1월 21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어요. 선아랑 사위가 같이 친정에 왔는데요. 이것부터가 좀 이상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상한 게 우리 집에는 꼭 명절날 왔거든요. 왜냐면 전날에 이제 시댁에 가고 명절날 와서 근데 우리 집에 전날 온 거는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현관문에 들어설 때도 평소와는 달랐대요. 근데 우리 딸이 들어오면서 항상 어머니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걔도 웃음을 많이 안 웃었던 것 같아요. 오빠 눈에도 좀 이상해 보였답니다. 방문을 휙 열고 들어오더니 오빠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제가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근데 사건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나한테 얘기하고 싶었나 보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명절이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서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진짜 이상한 건 이때부터예요. 저녁 8시쯤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사위예요. 어머님,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다. 이게 다였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선아 씨 부부는 5년 연애 끝에 결혼해서 8년 8개월을 함께 살았는데요. 처음이었대요. 명절에 사위가 먼저 전화한 게. 생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잘 갔다고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 하지. 생전 강이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잘 도착했다고. 그럼 알았어. 그러고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1분도 안 돼갖고 또 우리 남편한테 저 전화한 거예요. 생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잘 갔다고 전화하지 않아요. 사위는 왜 안 하던 전화를 2번씩이나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 같은 그런 걸까요? 글쎄. 끊기 전에 선아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차 안 막혔나? 안 막혔다. 뭐 이런 평범한 내용이었대요. 이 전화가 살아있는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1월 23일입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어요. 집에 돌아간 다음날 아침에는 딸이 꼭 문자를 보내거든요. 엄마가 싸준 음식으로 아침상 거하게 차려가지고 인증샷을 보내요. 우리 아이가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상차림을 해놓고 가져간 음식들 상차림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후가 돼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얘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연락이 없지. 그러고서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강편한테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그러다 저녁 7시쯤 오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동생한테. 혼 잘 안 터지는데 와서 엄마 부재중 지금 봤어. 내일 전화한다고 전해줘.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연락 안 되는 곳이 어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또 어머니한테 잠깐 안 되나 보지 뭐 이렇게. 엄마랑 오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렇게 이틀이 또 흘러갑니다. 연휴 끝나고 첫 출근하던 날 저녁에 낯선 전화가 와요. 경찰이래요. 다짜고짜 하는 말이 따님이 실종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무슨 실종이에요. 출근을 안 해서
회사 측에서 실종 신고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너무 놀랬죠. 아니, 그러면은 선아 씨 남편은요? 근데 마찬가지로 연락 두절이에요. 부부가 함께 사라진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당시는 연락이 안 되니까. 둘이 연락이 안 된다니까 둘이 무슨 피해를 당했나 보다.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리고 저 때만 해도 그냥 부부가 같이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쎄 언제 엄마하고 오빠는 이제 그렇게 어. 생각했는데요. 예. 경찰이 곧바로 휴대폰 위치 추적에 들어가요. 근데 사위 혼자 나갔어요. 선아는 기록이 없고요. 사위가 출국한 날이 언제냐면요. 선아 씨가 휴대폰 안 터진다고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바로 그날이에요. 경찰이 그날 사위의 동선을 추적했는데요. 그날 낮에 사위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요. 차 안에 누가 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차는 서산을 지나 태안 안면도 부근 식당을 지납니다. 이때가 낮 1시 45분. 사위의 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인근 주유소였어요. 이때가 2시 35분입니다. 앞에 식당 지날 때가 1시 45분이니까 얼마 차이죠? 50분 차이죠. 50분. 근데 두 곳 사이의 거리는 800m밖에 안 돼요. (800m를) 차로 가는데 50분. 너무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쵸. 경찰은 추측했어요. CCTV에 찍힌 두 곳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작진이 그곳에 직접 가봤습니다. 길분. 근데 그 오른쪽에 저수지가 있잖아요. 혹시 저수지에 자기 아내를. 경찰도 이 저수지를 주목했어요.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는데 그땐 꽁꽁 얼어서 꼬박 이틀이 걸렸답니다. 얼음을 깨고서 이제 가방을 발견돼가지고 건지려고 하는데 가방이 상당히 무겁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열어보니까 돌이 많이 들어있고.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실종 9일째인 1월의 마지막 날 캠핑 가방 안에서 선아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살해된 채로요. 기가 막히죠, 뭐. 기가 막히고. 멍멍하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랬을까 그랬죠. 누가 이랬을까. 자, 범인은 누굴까요? 의심 가는 사람은 사위밖에 없죠. 혼자 해외로 떴으니까요.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는데요. 이 사람 동선이 좀 묘해요. 맨 처음 간 곳은 베트남 다낭이었는데 다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18일이 지난 2월 어느 날 드디어 사위의 소식이 들립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필리핀에서 체포돼서 수감됐다고.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이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이동하려다 필리핀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위한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잘됐다 했죠. 이제 돌아오겠다. 나빠되게 좀 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오겠거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위가 사라졌대요. 의아하시죠? 분명 체포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Tumakas si Kang noong May 21 matapos umanong tumalon sa mataas na bakod ng detention center ng Bureau of Immigration. Ang naturang Korean national ay may mga kasong murder sa iba't ibang korte sa South Korea. 아니 여기서 도망간 사람이 거기서 잡혔는데 또 탈옥을 한다니?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건가, 억울한 게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도망자 신세던지. 그죠?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는 거 보면. 그래야만 하는. 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시죠? 선아 씨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탈옥했다는 소식 듣고서 또 이건 또 어떻게 하지? 또 일이 계속 꼬여만 가니까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도 탈옥한 지 9일 만에 다시 붙잡혔는데요. 현지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Na tumakas sa jail facility ng Bureau of Immigration sa Taguig. May 21 na makatakas ang Koreano matapos umakyat sa 20 talampakang pader ng pasilidad. Is it true that you killed your wife in Korea? I don't care. You? I don't care. 자기가 죽인 게 아니래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안 죽였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글쎄 자기가 안 죽였으면 그 뭐 잡혀서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왜 혼자 말없이 외국으로 나가요? 이해 안 되죠. 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빨리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검거된 곳이 필리핀이잖아요. 당장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때까진 수사도 올스탑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사위뿐이잖아요. 그 눈을 보고 내 눈 좀 똑바로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여기에 있으며
왜 우리 딸이 그렇게 했다면 왜 그랬나 그걸 묻고 싶어요.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 엄마의 선택은요. 직접 만난다였습니다. 필리핀 가서 사위한테 직접 물어보겠다고요.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니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렇죠. 엄마와 오빠가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자네가 내 딸을 죽인 게 맞나?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집에서 연습까지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로 올 수 있을까? 진짜 밤낮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 딸이 가만히 있을까? 왜 그랬냐고 묻고 싶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정말 사랑하고 원했던 결혼이어서 한 거였거든요.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정말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자기 변명만 하려고 하고 자기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의 물음에 사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부터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아, 자네가 죽인 건가? 솔직히 말해보게. 전 정말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날 어머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잘 도착했다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놈들이 집에 들이닥쳤는데 다리를 따끔 하는 것 같더니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 제가 캄보디아 호텔에 있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사위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에 괴한들이 집에 찾아왔는데 다리가 따끔 하는 것 같더니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외국에 있는 한 호텔이더래요. 의식을 잃은 사이에 놈들이 선아를 해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 놀라운 답이 돌아왔어요. 사실은 제가 마약 배달 일을 했거든요. 아무도 그놈들 같아요. 마약 조직이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